내 인생이라는 무대의 진짜 주인공이 되는 법. 안녕하세요. 우리는 누구나 자기 인생의 주인공으로 태어났지만 살다 보면 어느새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남의 눈치를 살피느라 조연으로 밀려나곤 합니다. 내 삶의 운전대를 다시 잡고 나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3가지 핵심 원칙을 제안합니다. 1. 나만의 속도와 리듬을 인정하기, 비교 금지. 남의 화려한 SNS, 높은 연봉, 화려한 학벌은 그저 그들의 하이라이트일 뿐입니다. 타인의 겉모습과 나의 내면을 비교하는 것은 가장 빨리 불행해지는 길입니다. 남에 대한 부러움이 느껴질 때 관점을 전환하여 그 에너지를 나를 개선하는 동력으로 돌리세요. 자기 만족은 정체가 아니라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한 든든한 베이스 캠프가 됩니다. 당신이 가진 고유한 매력과 자산에 집중하십시오. 2. 타인의 인정이라는 목마름에서 벗어나기, 평가 독립. 타인의 칭찬은 달콤하지만 거기에 중독되면 내 삶의 결정권을 남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자연스럽지만 그것이 내 행복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그들의 숙제이지 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남들이 보기에 좋은 삶이 아니라 내가 느끼기에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 스스로 정의하십시오. 당신의 가치는 오직 당신만이 매길 수 있습니다. 3. 내가 좋아하는 일에 온전히 몰입하기, 주체적 행위. 우리는 흔히 타인이 정해놓은 성공의 궤도를 따라가느라 내가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 잊고 삽니다. 이제는 외부의 소음을 차단하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거창한 목표보다 내가 좋아하는 취미, 나를 미소 짓게 하는 사소한 습관들에 집중하십시오. 거기에서 기쁨을 느끼십시오. 결과로 증명하려 애쓰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지금 이 순간에 만족감을 충분히 누리십시오. 즐거울 때 비로소 삶의 활력이 살아납니다. 당신은 주인이고 타인은 손님입니다. 손님은 잠시 머물다 떠나가지만 주인은 이 집, 인생을 끝까지 지킵니다. 손님이 집 구조를 품평한다고 해서 집의 본질이 변하지 않듯 타인의 말 한마디에 당신이라는 존재가 흔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거친 파도를 묵묵히 견뎌내는 방파제처럼, 바람에 휘둘리지 않는 굳건한 바위산처럼 당신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당신이 스스로를 믿고 사랑할 때 세상 또한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나 자신과 친해지는 오늘이 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십시오. 다음은 매일 아침 당신의 마음을 단단하게 잡아줄 자기 삶의 주인공을 위한 매일 확언 리스트입니다. 이 문장들을 소리내어 읽으며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당신의 하루가 타인의 시선이 아닌 당신의 빛나는 의지로 가득 차길 응원합니다. 1. 나는 내 인생이라는 무대의 당당한 주인공이다. 2. 나는 타인과 나를 비교하지 않으며 오직 어제의 나보다 성장하는 것에 집중한다. 3. 나의 가치는 타인의 평가가 아닌 내 스스로가 결정한다. 4.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 가장 빛나며 그 과정 자체를 즐긴다. 5.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나는 내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6. 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며 나 자신을 온전히 사랑한다. 7. 어떤 시련이 와도 나는 방파제처럼 굳건히 내 중심을 지킨다. 8. 나는 오늘도 나만의 속도로 나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간다. 언제든 이 리스트를 보며 당신의 가치를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자료는 내 인생이라는 무대의 진짜 주인공이 되는 법에 대한 글입니다. 이게 참 시작부터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잖아요. 우리는 다 자기 인생의 주인공으로 태어났는데 왜 어느 순간부터 타인의 시선이나 기대에 맞춰서 연기하는 그런 조연처럼 살게 될까? 네,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주제인 것 같아요. 특히 요즘처럼 모든 게 다 연결된 사회에선 더더욱 그렇죠. 맞아요. 이 자료가 좋은 점은 그냥 뭐 자신감을 가지세요 같은 그런 막연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렇게 쉽게 조연 역할에 빠지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거든요. 아, 그 원인부터요? 네, 끊임없는 비교, 인정받고 싶은 욕구, 또 사회가 정해놓은 어떤 성공의 기준 같은 그런 보이지 않는 압박들이요. 그런 것들에서 어떻게 다시 걸어 나올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로드맵의 첫 번째 이정표부터 한번 따라가 보죠. 바로 나만의 속도와 리듬을 인정하기. 한마디로 비교를 멈춰라. 이건데. 네, 자료에서 SNS에 보이는 타인의 화려한 모습들 있잖아요. 네네. 뭐 멋진 해외여행 사진이라든가. 맞아요. 높은 연봉, 좋은 학벌 이런 것들은 그 사람 인생의 수많은 NG 장면 또 뭐 지루한 대기 시간 이런 걸 다 잘라낸 거래요. 가장 빛나는 순간만 편집한 하이라이트 필름일 뿐이다. 아, 그 비유가 정말 날카롭죠. 우리는 다른 사람의 그 하이라이트 필름이랑 나의 리얼리티 다큐멘터리, 그것도 가장 지루한 부분을 비교하고 있는 셈이니까요. 하하, 그러네요. 애초에 공정한 게임이 아니네요. 전혀 아니죠. 근데 여기서 자료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제시하는 관점이 아주 흥미로워요. 어떤 점이죠? 바로 부러움이라는 감정을 다루는 방식인데요. 보통은 부러워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그 감정을 누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글은 정반대 얘기를 해요. 그 부러움이라는 강력한 에너지를 억지로 누르지 말고 오히려 나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연료로 쓰라는 겁니다. 연료로 써라.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부럽다는 감정이 보통은 질투나 자기 비하로 이어지기 쉬운데 맞아요. 이걸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꾸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자칫하면 더 큰 비교의 늪에 빠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게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이 글이 제시하는 두 번째 개념, 자기 만족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등장합니다. 자기만족이요? 네, 우리는 보통 자기 만족하면 이만하면 됐어 하면서 현실에 안주하는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로 생각하잖아요. 네, 성장을 멈추는 느낌이죠. 그렇죠. 근데 이 글은 자기 만족을 히말라야 등반의 베이스 캠프에 비유해요. 베이스 캠프요? 네, 누구도 베이스 캠프 없이 8,000m 고지를 바로 공략할 수는 없잖아요. 거기서 숨도 고르고 장비도 점검하고 다음 구간을 준비해야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즉, 현재의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만족하는 게 성장의 포기가 아니라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전초기지라는 거예요. 와, 베이스 캠프라는 비유 덕분에 개념이 아주 명확해지네요. 네, 이 베이스 캠프가 단단해야만 다른 사람의 부러운 모습을 봐도 와, 멋지다. 나도 저런 멋진 점을 내 방식대로 한번 해볼까 하고 건강한 자극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심리적 안전지대가 생긴다는 거죠. 그런 의미군요. 나를 채찍질해야만 성장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나를 따뜻하게 인정해주는 그 힘이 더 큰 동력이 된다. 자, 그럼 현재의 나를 긍정하는 단단한 베이스 캠프를 만들었다면 이제는 외부에서 불어오는 비바람으로부터 이 캠프를 지켜야겠네요. 이게 두 번째 원칙이랑 연결되겠군요. 정확합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이죠. 두 번째 원칙이 바로 타인의 인정이라는 목마름에서 벗어나기입니다. 첫 번째가 수평적인 비교, 그러니까 타인과의 비교였다면 두 번째는 수직적인 평가, 즉 타인의 판단으로부터 내 가치를 지켜내는 문제예요. 타인의 칭찬은 달콤하지만 그 달콤함에 중독되는 순간 내 삶의 주도권을 남에게 넘겨주는 셈이 된다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죠.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사회생활 하다 보면 타인의 평가가 제 현실에 너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렇죠. 현실적인 문제죠. 상사의 평가는 제 승진을 결정하고 친구들의 인정은 소속감을 채워주고요. 자료에 나오는 문장이 되게 인상 깊었는데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그들의 숙제이지 나의 문제가 아니다. 이게 근데 현실에서 실천하기엔 좀 이상주의적으로 들리기도 하거든요. 그 현실적인 고민,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이 글이 말하는 게 모든 외부 피드백을 차단하고 독선적인 사람이 되라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아,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건 피드백과 가치 판단을 분리하는 훈련입니다. 피드백과 가치 판단의 분리요. 예를 들어 상사가 보고서에 데이터 분석이 미흡하군요 라고 말하는 건 업무에 대한 건설적인 피드백이죠. 이건 받아들여서 개선해야 해요. 하지만 그 피드백을 나는 역시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야 라는 자기 가치에 대한 판단으로 연결시키는 순간 우리는 타인의 숙제를 내 문제로 가져와서 스스로를 괴롭히게 되는 겁니다. 행동과 존재를 분리하는 것. 그게 핵심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나의 행동에 대한 평가는 수용하되 나의 존재에 대한 가치는 타인이 매기도록 허락하지 않는다는 선을 긋는 거죠. 그 선긋기가 정말 중요하겠네요. 네. 그래서 이 글이 청취자분께 직접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신은 남들이 보기에 좋은 삶,
뭐 안정적인 직장, 번듯한 아파트,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때로는 좀 불안정하고 남들이 이해 못하더라도 내가 느끼기에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글은 망설임 없이 후자를 선택하고 그 가치를 스스로 정의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당신의 가치 명세서는 오직 당신만이 쓸 수 있다. 일종의 주권 선언 같네요. 맞습니다. 나의 가치 명세서는 내가 쓴다. 정말 중요한 말이네요. 자, 이렇게 외부의 비교와 평가로부터 나를 지키는 방어막을 쳤다면 이제 그 안에서 뭘 해야 할까요? 세 번째 원칙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구체적인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에 온전히 몰입하기. 네, 근데 이 조언은 사실 좀 익숙하게 들리기도 하거든요. 좋아하는 일을 하라는 말은 워낙 많으니까요.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이 글의 핵심은 그 좋아하는 일의 정의를 완전히 뒤집는 데 있어요. 정의를 뒤집는다? 네, 보통 좋아하는 일이라고 하면 우리는 거창한 꿈이나 직업, 아니면 뭐 돈이 되는 취미 같은 결과물을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 자료에서 말하는 일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결과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저 나를 미소 짓게 만드는 아주 사소한 과정, 그 자체를 의미해요. 아, 과정 그 자체요?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예를 들면 창가에 들어오는 햇살을 그냥 쬐는 순간, 좋아하는 음악 들으면서 걷는 딱 10분, 정성껏 내린 커피의 향을 맡는 그 찰나, 이런 것들이죠. 아, 그러니까 거창하게 뭘 성공을 증명해야 하는 활동이 아니라 그냥 그 순간의 즐거움에만 집중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사실 우리는 취미 생활을 할 때조차 이걸로 인스타에 올릴 사진 찍어야지 라거나 맞아요. 이왕 배우는 거 자격증이라도 따야지 이렇게 결과 중심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압박에서 완전히 벗어나라는 의미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가장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행위예요. 앞선 두 원칙이 외부의 소음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좀 방어적인 성격이었다면 이건 내 안의 소리에 귀 기울여서 나만의 즐거움을 직접 만들어내는 공격적인 행위죠. 방어와 공격. 재밌는 대비네요. 네. 우리는 무언가를 할 때 늘 그래서 이걸로 뭘 이룰 건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 이런 질문에 시달리잖아요. 이 글은 그 질문 자체를 멈추라고 말합니다. 의미나 결과를 찾으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그 행위를 하는 지금 이 순간의 만족감을 온전히 느끼라는 거죠. 과정 자체를 즐기는 거군요. 네. 그렇게 순수한 즐거움을 느끼는 순간들이 쌓일 때 비로소 고갈됐던 삶의 활력이 다시 차오르기 시작한다고 이 글은 강조합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 세 가지 원칙들, 비교를 멈추고 나만의 베이스 캠프를 만들고 타인의 평가로부터 내 가치를 지켜내고 그리고 아주 사소한 즐거움의 순간에 몰입하는 것. 이 원칙들이 모두 향하는 최종 목적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글에서 모든 걸 아우르는 강력한 비유를 하나 제시하더라고요. 네, 바로 당신은 주인이고 타인은 손님입니다. 라는 비유죠. 이 한 문장이 앞서 나눈 모든 이야기를 딱 요약해 줍니다. 주인과 손님? 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집에 손님이 찾아왔어요. 손님은 잠시 머물다 갑니다. 그들이 이 집 구조가 별로네요. 혹은 인테리어 취향이 촌스러워요 라고 품평할 수는 있겠죠. 네, 할 수는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집의 주인이 바뀌거나 내가 그 집을 떠나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손님의 말 한마디에 집의 근간이 흔들리진 않죠. 마찬가지로 타인의 말 한마디에 나라는 존재 자체가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주인이 손님 말에 휘둘려서 자기 집을 맘대로 못 쓴다면 그게 더 이상한 일이겠네요. 그럼요. 내 인생이라는 집의 인테리어는 내가 결정하고 어떤 가구를 들일지도 내가 정해야 한다는 거죠. 이 글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거친 파도를 막아내는 방파제나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바위란처럼 굳건히 중심을 지키라는 이미지도 함께 제시해요. 이 모든 비유가 가리키는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결국 내가 나를 굳게 믿고 사랑할 때 세상 또한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 아,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가 외부가 나를 대하는 태도를 결정한다. 일종의 패러다임 전환이네요.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들이 굉장히 의미 있지만 한편으로는 좀 철학적으로 들려서 당장 내일부터 뭘 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 자료의 또 다른 장점이 이런 원칙들을 아주 구체적인 일상의 실천 도구로 연결해 준다는 점이었어요.
바로 자기 삶의 주인공을 위한 매일 확언 리스트죠. 네, 머리로 이해한 걸 몸으로 체득하게 만드는 생각과 행동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뇌과학적으로도 매일 특정 문장을 반복해서 되뇌는 건 잠재의식에 긍정적인 자기인식을 심어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아, 실제로 효과가 있는 거군요. 그럼요. 이 리스트에 있는 몇 가지 문장을 청취자분들께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떤 문장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첫째, 나는 내 인생이라는 무대의 당당한 주인공이다. 둘째, 나의 가치는 타인의 평가가 아닌 내 스스로가 결정한다. 그리고 셋째, 나는 오늘도 나만의 속도로 나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간다. 아, 이런 문장들을 매일 아침 거울 보면서 소리내서 읽으라고 제안해요. 매일 아침이요? 네, 마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나 자신으로 딱 설정하는 의식 같은 거죠. 하루의 중심축을 나에게로 가져오는 거군요. 네, 그렇죠. 외부에 흔들리는 시선이 아니라 내 안의 의지로 하루를 단단히 세우고 시작하라는 의미일 겁니다. 매일 아침 내게 직접 말을 걸어주는 의식이라 하루의 첫 순간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걸 스스로에게 각인시켜주는 것만으로도 하루를 살아가는 태도가 많이 달라질 것 같네요. 자, 오늘은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자료를 통해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다시 서는 법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핵심은 결국 외부로 향해 있던 시선을 안으로 돌리는 것이었네요. 비교를 멈추고 타인의 평가에서 독립하고 내가 좋아하는 순간에 몰입하는 것, 이 세 가지였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자료는 우리가 왜 주인공 자리에서 밀려나는지에 대한 날카로운 진단에서부터 관점을 바꾸는 생각의 전환, 그리고 매일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까지 삶의 무게중심을 나 자신에게로 되돌려놓는 하나의 완전한 여정을 안내하는 아주 친절한 지도 같았어요. 네, 정말 그랬네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오늘 청취자분께서 마지막으로 한번 곱씹어 보실 만한 화두인데요. 오, 어떤 거죠? 이 글은 계속해서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강조하잖아요. 네, 그랬죠. 그런데 말이죠. 만약 내 안에서 들리는 그 목소리가 사실은 내가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바로 그 외부의 비판과 기대를 그대로 따라하는 내재된 타인의 목소리라면 어떨까요? 넌 부족해, 더 노력해야 해, 남들처럼 해야지 하는 그 목소리가 과연 진짜 나의 목소리일까요? 아니면 오랫동안 들어온 세상의 소음이 내 안에 그냥 자리 잡은 것일까요? 진정한 내면의 목소리와 타인의 목소리가 내면화된 소음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것이 오늘 이 자료가 우리에게 남기는 다음 여정을 위한 가장 중요한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